안녕하세요. 닥터 김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글루타치온 영양제 어떤 걸 섭취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누구는 흡수가 된다. 또 누구는 전혀 안 된다. 글루타치온 흡수율에 대한 논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글루타치온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저렴하고 또 더욱 긴 시간 동안 체내 글루타치온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 그게 뭐지?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설포라판은 간단하게는 브로콜리 새싹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그래서 설포라판을 드시고 싶으면 브로콜리 새싹을 먹어도 되고 또 아니면 영양제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왜 설포라판이 체내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선택인지, 설포라판을 섭취했을 때 글루타치온 수치를 측정한 임상 연구, 설포라판을 먹었을 때 세포에서 글루타치온이 생성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설포라판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고 또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상 연구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의 토머스 세들락 교수는 20대의 건강한 젊은이들 9명을 대상으로 7일 동안 하루에 설포라판 17mg을 섭취하게 한 후 이들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측정하는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후 이들의 혈액과 뇌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재측정했을 때 글루타치온 수치가 32% 증가했다는 사실을 SCI급 논문 Molecular Neuropsychiatry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만큼의 큰 변화인지 지금까지의 글루타치온을 섭취한 후 혈액의 글루타치온 농도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을 섭취했을 때 혈액 글루타치온 수치에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총 6개가 있는데요. 효과가 있다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를 보면 4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500mg의 글루타치온을 2번씩 4주간 섭취했을 때 변화가 없었고요. 3000mg의 글루타치온을 섭취한 후 5시간 동안 혈액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모니터링한 두 연구 모두 혈액 글루타치온 수치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2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글루타치온을 150mg을 3번씩 섭취한 연구에서도 변화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연구에서는 글루타치온을 섭취해도 혈액 글루타치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글루타치온을 섭취했을 때 혈액 글루타치온 수치가 올라간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에서는 54명이 하루에 250mg과 1000mg의 글루타치온을 6개월간 섭취했을 때 혈액 글루타치온 수치가 최대 35%까지 올라간다는 결과를 발표한 한 연구가 있고, 라이포소멀 글루타치온인 경우 500mg과 1000mg을 4주간 섭취한 연구에서는 혈액 글루타치온 수치가 25% 증가했고, 설하, 혀 아래로 흡수되는 글루타치온을 섭취했을 때는 혈액 글루타치온이 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에서는 글루타치온의 일부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을 NAC로 섭취했을 때 글루타치온 수치가 3%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글루타치온의 연구를 한눈에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글루타치온을 섭취해도 혈액 글루타치온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가 대부분이고, 명확하게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는 실은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난 연구에서도 글루타치온을 4주에서 6개월이란 긴 기간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설포라판은 약 7일 동안 일주일이라는 기간만을 섭취했을 때 32% 증가하는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지금까지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향상하는 연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임팩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리기 위해 설포라판을 섭취하는 것이 정답이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설포라판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김밥을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실은 몸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것은 김밥을 만드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는 우선 재료가 필요합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햄, 계란 등 재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재료가 있다고만 해서 김밥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죠. 누군가가 김 위에 밥을 펼치고 햄도 붙이고 당근도 썰고 재료를 순서대로 밥 위에 얹어놓고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재료 그리고 노동. 누군가가 일을 해야 합니다. 글루타치온도 이와 같습니다. 글루탐산, 시스테인, 그리고 글라이신이라는 재료가 있다고만 해서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것을 조합해서 글루타치온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라이게스 GCL, 한국어로는 글루탄삼 시스테인 연결 효소, 그리고 글루타치온 신테이스, 한국어로는 글루타치온 합성 효소라는 항산화 효소들입니다. 설포라판이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리는 이유는 바로 몸에서 이 두 효소를 만드는 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포 내에는 NRF2 pathway라는 회로가 있는데 NRF2라는 인자는 세포 내에서 평상시 KEAP1이라는 단백질과 붙어 있지만 설포라판을 섭취했을 때 NRF2 인자는 KEAP1으로부터 분리되고 풀려난 NRF2는 세포핵의 유전자로 내려가 항산화 효소들의 설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영역 Antioxidant Response Element ARE의 모양새를 틀어주어 마치 열쇠처럼 ARE의 유전자 정보가 읽혀지도록 하여 수십 개에 도달하는 항산화 및 해독 효소들을 생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글루타치온 합성에 관여하는 글루탄삼 시스테인 연결 효소,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라이게스, 그리고 글루타치온 합성 효소, 글루타치온 신테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포라판으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효소를 채워준다면 글루타치온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라이신 또 따로 섭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섭취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글루타치온을 형성하는 아미노산, 글루탄산, 시스테인 그리고 글라이신은 Non-Essential Amino Acid, 비필수 아미노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음식으로 섭취를 못하더라도 우리의 몸에서 만들 수 있어 결핍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NAC 같은 시스테인 아미노산을 함유한 영양제는 왜 대중화된 걸까요? 그 이유는 때로는 병원에서 긴급 상황 중 환자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리기 위해 NAC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타이레놀처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약을 과하게 복용했을 경우 간에서 시스테인이 바닥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스테인을 투입하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시스테인은 돼지고기, 닭고기, 요거트, 치즈 등 흔히 먹는 음식들에 함유되어 있어 여기서 섭취가 안 되더라도 몸에서는 메티오닌을 또 시스테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섭취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설포라판이 글루타치온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면 왜 지금까지 다른 의사분들이나 약사님들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도 왜 언급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미국에서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의료진들도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리기 위해 설포라판을 이미 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영상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첫 영상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제드페이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설포라판과 글루타치온에 대한 연구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You know, supplementing with sulforaphane, I think, apparently helps to restore glutathione back to normal or young, healthy levels. And I think some animal studies by that same group have shown that. In the brain. I mean, that how freaking cool is that? It was a small clinical study, you know, but I was just blown away that you guys showed that it increased levels in the brain. 다음 인터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Dr. Sharon Hausman Cohen은 하버드 의대에서 유전학을 전공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알츠하이머의 종말의 저자인 Dr. Bredeson과 함께 최초로 알츠하이머의 증상이 개인 맞춤형 영양 처방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분이시고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는 인텔렉스 DNA라는 회사도 창립하고 기능의학을 30년간 프랙티스한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짧게 공유해드리는 이 오디오 클립에서는 이분께서 포드캐스트에서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환자들이 글루타치온 수치를 어떻게 올리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Do you use IV glutathione? Oh, okay. Yes or no? I do not. You don't? I do not actually. Because? So I don't use it because it's expensive and it's a very short snippet in time. I'm not saying that it wouldn't help, but I want people to have glutathione production long-term, day in, day out in a cost-effective way. So the number one way I address that is using a product called Avmacol, AVMACOL, which is a sulforaphane-producing product. 인터뷰 내용을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글루타치온 주사를 사용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자 닥터 셰런 하우스만 코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비싸고 글루타치온을 투여해봤자 몸에서 짧은 시간을 머물기 때문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글루타치온을 하루 종일 더 긴 시간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몸에서 스스로 생성하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아브마콜이라는 제품입니다. 닥터 셰런이 언급한 이 아브마콜이라는 제품은 제가 자폐증 강의에서도 소개한 제품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선정한 설포라판 제품이기도 하고 여러 실험에서 설포라판 생성이 확인된 제품입니다. Now using Avmacol, the commercial product being produced up the road in Maryland by Nutramax. We've tested all these. 미국의 avmacol.com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하면 병당 25불, 하나로 약 4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설포라판을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소개해드린 연구에서는 참가 인원들이 하루에 17mg의 설포라판을 섭취했는데요. 하지만 티피컬하게 임상에서는 섭취량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은 설포라판에 적합한 하루 섭취량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최소 4.4mg을 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브마콜을 택하신다면 하루에 2개에서 3정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영양제를 선호하지 않는 분이라면 30mg 정도의 브로콜리 새싹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브로콜리 새싹을 직접 재배해서 드신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설포라판은 향도 강하고 와사비처럼 톡 쏘는 맛이 있어 먹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틀에서 3일 자란 브로콜리 새싹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틀에서 3일 기간 동안 성장한 브로콜리 새싹이 설포라판의 전구 물질인 글루코라파닌의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효능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닥터 셰런 하우스만 코엔이 설명한 것처럼 설포라판이 글루타치온보다 더 나은 이유는 설포라판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을 경우 10분이 지나면 절반의 글루타치온이 고갈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설포라판을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는 길게 이틀에서 3일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글루타치온보다 설포라판을 택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설포라판이 베스트 초이스라고 설득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언정 최고의 항산화제로 여겨질지라도 글루타치온은 전체적인 항산화 시스템의 일부일 뿐입니다. 크게 봤을 때 항산화 시스템은 효소와 비효소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까지 영양학에서 주목한 비효소 시스템은 비타민 C, 코큐텐, 셀레니엄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채워주는 개념을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비효소 부분에 속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챙겨 먹더라도 전체적인 항산화 시스템의 절반을 활성화할 뿐입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효소 시스템, 엔자이마틱 시스템, 항산화 효소의 생성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글루타치온을 합성하는 효소뿐 아니라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NQ-ON과 같은 제2 해독 효소 등 항산화 효소들과 해독 효소들을 몸에서 생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바로 이 항산화 효소들이 무제한으로 세포 내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심하게 결핍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대는 20대에 비해 항산화 효소 수치가 절반에 도달하고 아토피 같은 염증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등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굿 뉴스는 내 몸이 이 많은 항산화 효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NRF2라 불리는 열쇠, 이 열쇠 하나만 풀면 되는데 바로 설포라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강황 컬크민보다 13배, 레스베라트롤보다 102배, NRF2를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파이토케미컬이기 때문입니다. 즉 설포라판 하나를 섭취했을 때 글루타치온을 조합하는 효소가 생성되는 것만 아니라 수많은 항산화 효소들과 제2 해독 효소들도 오랜 기간 동안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바꾸는 시간의 닥터 김지훈이었습니다.